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방송 이은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문제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준석 당대표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있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준석의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당대표 권한을 맡겨가지고 사실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개인적인 리스크,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게 그 당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준석 본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태도, 지금 현재 적으로 규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징계할 경우에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법적 투쟁까지 이제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현재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적으로 삼을 건가?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그 타협이 사실상 그 굉장히 필요한 순간입니다만은 그 타협 없이 그냥 강대강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준석에게는 사실은 그 당대표로서 개인적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짓고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당원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문제도 책임을 짓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짓고 당 대표에 물러나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나가면 이제 그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도 감옥에 갈 가능성도 굉장히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다 갈 수 있는 매우 그 위험한 도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준석은 지금 현재 정체성이 불투명한 윤핵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고, 자, 윤핵관들은 이제 사실상 보수 세력이 아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일등공신의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통일부 폐지 방안, 보수의 입장에서 북한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러한 몇 가지의 그 발언을 통해서 이준석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이 쟁점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보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현재 그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의 원장이었던 그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이 내다보는 그 수를 볼 때에 이준석은 사실은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박지원의 말을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지원은 아주 특별한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그 화법을 가지고 현재 이 국민의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의 말을 저는 100%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박지원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분열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내용이 있고 자, 이런 문제를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기대를 걸진 않아요. 그러나 정보원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근데 박지원이가 한 얘기가 이준석은 토사구팽 될 거다. 토사구팽, 개가 사냥할 때는 필요하지만 사냥이 끝나면 개고기도 함께 잡아먹죠. 중국에서. 개도 잡혀 먹일 것이다. 자,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준석은 현재 토사구팽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이준석은
본인이 살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준석은 이제 본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만만치 않게 현재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본인의 길을 간다는 길이 바로 이 국민의힘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타격하고 국민의힘을 대적하는 자 이런 길을 가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타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상처를 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마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침묵을 깨고 이준석은 이제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면서 많은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윤핵관과는 나는 타협이 없다 하면서 나는 내 임기 내년 6월 달까지 1년 남은 내 임기를 나는 채우고 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으므로 대표의 직을 유지하게 해달라. 자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칩시다. 재판부에서 그걸 인용을 해주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난 더 이상 타협 없다 하면서 이제는 그 당의 운명을 재판부에 맡겨야 되는 그런 가처분 전담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 51부에 그 운명을 맡겨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의 운명이 바로 이제는 이준석에게 매우 그 신중한 그러한 그 엄중한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그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칼을 빼들고 윤핵관을 향해서 난 더 이상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다 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칼 빼든 사람에게 내가 무슨 타협을 하냐 하면서 갈등 봉합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야말로 마이웨이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윤리위원회 앞둔 이준석이 현재 도발을 했습니다. 자, 이 도발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윤핵관에게 얘기했죠. 윤핵관이 불편하면 나를 날려라 이거죠. 그럼 자기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만약에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당대표직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보따리를 쌓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보따리를 쌓아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그 위기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현재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간략한 어떤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이준석을 이제 이용할 대로 다 해먹었죠. 그런데 사실상 능력 있는 인재입니다. 제가 봐도 이 통일관, 이 통일관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통일관이 뚜렷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발언의 내용을 보면 통일부 폐지, 통일부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 이 통일부 폐지는 바로 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그 거론이 됐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에 확정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단계 통일입니다. 화해와 협력 단계,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국가로 완벽한 통일을 이루는 통일 대한민국. 자, 이게 이제 3단계인데 여러분 이제 이 1단계는 이미 화해와 협력은 끝났다. 이제는 연방제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방제로 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로부터 공식적으로 침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5년마다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북한은 일당 독재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김일성 세습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이념과 사상이 다른 나라하고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로 스타일의 그런 연방제의 통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어느 분이 바로 이 연방제 자유통일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연방제. 여러분 유럽 국가는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연방제를 한다는 말 자체가
연방제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연방제 하니까 북한과 연방제가 가능하다? 어림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연방제 국가로 갈 수 있습니까? 두 국가 한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같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51개 주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각 국가로서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로 만듭니다. 연방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시장 경제의 어떤 그 이념과 사상이 같은 그런 부류들끼리 우리 연방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미 합중국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일당 독재를 종지부하고 이런 상태에서 연방제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연방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바로 이 연방제 국가에 대한 그 통일 방안은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통일부 자체를 폐지시켜야 된다. 이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그리고 북한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내용을 보아서는 사실상의 보수적 지도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사실은 훌륭한 인재죠. 국민의힘이 사실은 인재를 발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개인적 리스크입니다. 자기가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전에 미숙할 때 28살 때죠. 이때에 바로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으로부터 바로 그 향응을 제공받고, 자, 상납을 받고, 자, 이런 내용들로 놓고 봤을 때에 이건 좀 많이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자, 이렇게 이제 현재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결정해야 되는 시간, 결단의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징계를 확정한 것 같다 하는 이러한 현재 보도가, 이러한 그 추측이 현재 이 언론계에서 정치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바로 토사구팽 당할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미래형을 썼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준석을 징계를 하게 되면 이준석은 바로 이제 법적 투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이준석은 이제 싸워야 되는,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 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게 징계가 돼가지고 이게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됐다. 그렇다면은 내년 6월까지는 이준석이가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국민의힘을 이제 좌지우지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어떤 꼴이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그러한 길은 이번에 징계해서 완전히 당적을 박탈시켜버리는, 쉽게 말하면 제명처분해버리는, 자, 이런 결과로 가야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싸움은 7월 7일 이후에, 징계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앞으로 자기 마유의 길을 가겠다. 이 말은 이제 법적 투쟁도 불사하고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준석이 까딱하면 감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이 범죄 행위가 상당히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제 눈치 보면서 경찰이 수사를 안 했지만 이제 본격 수사로 들어가면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온갖 진술을 다 받아냅니다. 물론 뭐 진술이 다 증거로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당사자가 증언을 했고 진술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매우 이준석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져 간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오늘 저녁에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만나기로 하고 오늘 긴급 뉴스 브리핑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방송 이은재 목사였습니다.